세계를 정복하는 강력한 군사력, 가장 발달했었던 문명의 요소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아틀란티스라고 하는 것을 충분한 단서가 있어요. 그런데 우랄 산맥 근처에 거대한 태양 내지는 바퀴 모양의 거대한 도시가 발견되었어요. 황당하죠. 왜냐면은 아틀란티스도 보면 이렇게 동그랗게 마치 바퀴나 태양 같은 모습의 도시의 형태였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 모습이 정확하게 비슷하게 나오는 거예요.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경희대학교 사학과에서 고고학을 가르치고 있는 강인욱입니다. 고고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과거를 밝히는 학문입니다. 역사하고 많이 비슷하죠. 그런데 역사와 가장 큰 차이는 인간이 남긴 물질을 통해서, 유물을 통해서 과거를 밝히는 것입니다. 저희 고고학의 목적은 보물찾기가 아니에요. 과거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통해서 인간의 본질을 다각도로 규명하는 그러한 학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고고학과 들어온 지가 34년째 됐는데요. 매일 듣는 말이 인디아나 존스 이야기입니다. 제가 대학교 입학할 때 3편이 나왔었거든요. 사방에서 물어봤는데 대학교 입학할 때 필수품이 페도라 중절모하고 채찍이 아니냐 뭐 이런 농담도 많이 들었었는데, 결론부터 이야기하면요, 제가 지금 인디아나 존스의 그 모험을 약간만 따라해도 전 지금 여기가 아니라 아마 감옥에 있을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유적지 앞에서 주먹질하고 유적 폭파하고 유물 깨부수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경희대학교 K모 교수 유적지 앞에서 난동부려 이런 거 안 될까요? 사실 그 유적지하고 유물들을 다 때려 부수고 국가 간의 암투,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그러한 것을, 유적지를 파괴하는 장면들을 재미있는 영화로 미화한 것입니다. 인디애나 존스는 없다, 있어서도 안 된다. 아틀란티스 하면은 잃어버린 고대 문명을 의미하는 대표적인 예거든요. 사실 이거는 플라톤이라고 하는 철학자가 자기의 그 책에서 언급했었던 원문책을 보면은요, 간략하게 지나가는 우화로 이야기를 합니다. 약 기원전 4세기 때 플라톤이 솔론이라는 학자를 통해서 어떤 이집트의 신관, 즉 직접 들은 것이 아니라 하나 거쳐서 들었는데, 뭐 헤라클레스의 기둥이라고 이야기하는 데서 더 서쪽에 거대한 문명이 바닷속에 있었다. 약 9,000년 전에. 근데 그들이 신의 뜻을 거스르고 주변 지역을 침략하다 결국은 신의 노여움을 받아서 바닷속에 가라앉았다라고 하는 이야기인데요. 지금도 맨날 아틀란티스를 찾는 분들이 있어요. 주로 해외 토픽에 많이 나오는데요. 문제는 이것이 중세에 유토피아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토마스 만의. 갑자기 뜬금없이 유토피아에서 아틀란티스가 떡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역시 이분도 아마 이상적인 사회를 설명하기 위해서 만들었겠죠. 즉 어느 누구도 이거를 진짜 역사로 기록한 적이 없는데, 그것이 현대에 이제 아마추어 진짜 전공하시는 분들은 아니고요, 고고학에 관심 있는 분들께서는 원래 또 미스테리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뭐 사실 뭐 저희도 그렇죠. 고고학과 들어오시는 많은 분들이 어렸을 때 읽었던 그런 미스테리인데, 아틀란티스가 진짜 있었을까를 밝힌다는 식으로 많이 나와요. 근데 제가 이 농담처럼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 거 들을 때마다 고고학계에는요 3대 뉴스가 있습니다. 예수 무덤 발견, 징기스칸 무덤 발견, 아틀란티스 발견. 요 세 뉴스가 매년 나와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매년 나왔는데 또 나와요. 그러니까 뭐 계속 이제 그런 식으로 소비가 되는데, 정식 고고학 저널은 그러한 아틀란티스의 의미를 다룬 적이 없어요. 철저하게 이제 미스테리 좋아하시는 분들 사이에 소비가 되고 있죠. 하지만 신문 기사가 또 그렇거든요. 어디 지중해 바닷가에서 유적지가 나왔다 이러면 재미가 없는데, 아틀란티스일 수도 있는, 그러면은 갑자기 조회수가 확 증가하겠죠. 이게 일단 바닷가에서 있었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저희도 이제 누군가가 이야기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제 본 것이 아니면은 다양한 요소가 서로 조합이 돼요. 기원전 4세기 때 플라톤이 알고 있었던 가장 이상적인 것을 생각하는 거, 뭐 세계를 정복하는 강력한 군사력, 운하를 뚫어서 언제나, 사실 운하가 중요한 게 물이 없으면 인간 죽지 않습니까? 게다가 도시는 물을 얻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오수를 배설할 수 있는 하수가 필요하거든요. 그게 없으면 결국 전염병으로 죽죠. 그런 식의 이야기를 이제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재미있는 게요, 이 사람이 생각하는 상당수가 바닷속에 있는 섬에서 나오는 문명이 아니라 그 당시 대륙에서 가장 발달했었던 문명의 요소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예컨대 전차가 등장하고 그러한 강력한 군사력이 등장하는데요. 바닷속에서 그러한 거대한 문명이 있었으면 이 사람들은 함대가 나와야지 전차가 왜 나오겠어요? 그 아틀란티스라고 하는 것을 글자 한 글자 그대로 보지 말고요, 하나의 그 맥락에서 보면은 충분한 단서가 있어요. 일단은 플라톤이 말하는 아틀란티스가 꼭 9,000년 전이나 그렇진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이야기해줬다는 것은 이 사람이 자기가 이야기를 할 때 그 당시 기원전 4세기에 플라톤이 살았을 당시에 가장 이상적이고 강력했었던 사람들의 모습을 떠올릴 거란 말이죠.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한 군인들, 사람들, 부대, 군사,
어디 있었을까요? 초원 지역에 있었습니다. 바로 이 전차 부대를 말하죠. 저희가 이제 전차하면 떠오르는 영화가 이제 그 배너라고 하는 추억의 영화가 있거든요. 아마 전차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데 그 엄청난 전차 씬이 있습니다. 보는 사람만으로도 그냥 완전히 가슴을 아주 떨리게 만드는 그러한 명장면이죠. 근데 전체 영화가 3시간 40분 분량인데 그 중에 15분밖에 안 돼요. 근데 모든 사람이 그걸 다 기억해요. 그럴 정도로 강력한 존재였는데 실제로 이 플라톤이 이야기한 강력한 국가의 모습은요, 그와 같은 전차를 로 대표되는 그러한 강력한 군사국가의 모습이 있었어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어디서 처음 발생됐느냐? 만약에 그렇게 이야기한다면은 아틀란티스라고 생각했었던 그 가장 강력한 모습들은 바다에 있었던 함대를 끌던 사람들이 아니라 초원 지역에서 강력한 군사를 이끌었던 사람들이죠. 바로 우리는 그 사람들을 태양의 후예라고 보통 저는 이야기하는데요. 얼마 전에 드라마도 있었지 않습니까? 전 세계 4대 문명에서 이제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게 바로 이 전차입니다. 전차는요, 수류하고 달라요. 수류는 이렇게 두꺼운 바퀴를 쓰는데 전차는 얇은 살을 붙여서 만드는 그러한 빠르게 달리는 전차인데요. 이것이 약 4,000년 전에 우랄 산맥, 시베리아 가는 길목이죠. 우랄 산맥에서 발견되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우랄 산맥에서 기원해서 전 세계로 퍼진 것이고 나중에 그것이 그리스까지 가서 아마 대부분의 신화에서 보면 전차를 타는 그러한 강력한 군사의 신이라고 하는 이미지가 거기에서 이제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태양의 후예가의 시작인 우랄 산맥 근처에 댐 건설을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이제 구제 발굴이라고 합니다. 거기서 이제 댐이 잠겨버리면 유적지가 없어지니까 발굴을 하려고 봤더니만은 거대한 태양 내지는 바퀴 모양의 거대한 도시가 발견되었어요. 황당하죠. 왜냐면은 아틀란티스도 보면 이렇게 동그랗게 마치 바퀴나 태양 같은 모습의 어떠한 도시의 형태였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 모습이 정확하게 비슷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4,000년 전 이 사람들 아르칸 유적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아르칸 유적 사람들은 바퀴 모양으로 자기 집을 만들고 거기에서 전차를 꾸리면서 살았던 것이었죠. 즉 태양의 후예를 자처하면서 자신들의 종교 집도 만들었었죠. 아마 그러한 것이, 물론 저는 플라톤이 직접 그걸 봤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이야기가 전해지면서 가장 강력한 국가로 생각하던 모습이 아틀란티스가 아니었을까라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주의할 게요, 고대 사람들의 이제 역사 기억들은요, 이게 몇 개가 섞여서요 중첩이 되는 현상을 볼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약간 연로하신 분들이 이야기하시는 거 보면은요 10년, 20년이 막 같이 섞여버려요. 그런 경우 많이 있습니다. 처음 시작은 예컨대 6.25 때 이야기하시다가 끝을 월남전으로 하시는 군인도 계시고요. 이거는 그분 잘못이 아니라 사람은 몇 대를 거치면은 자연스럽게 그 이야기에는 다양한 시대가 섞여 있거든요. 그 예컨대 트로이도 마찬가지예요. 하나씩 고고학자 분석해 보면은 거기에 나와 있는 이야기는 적어도 1000년 이상의 역사가 들어가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따라서 아틀란티스를 밝힌다라기보다 아틀란티스로 대표되는 고대의 잃어버린 모습들을 찾는 것, 그것은 아마 충분히 가능하고요. 고고학자들도 그러한 노력들을 많이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시베리아에 있었던 원형의 도시들을 이 그리스까지 알 수 있었을까라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그 당시에 바퀴를 만들던 사람들의 이거 영향력은요 엄청났었어요. 그래서 서양이나 이집트, 그 다음에 그리스, 메소포타미아까지도 그들의 세력이 갖고, 성경에도 그게 나오거든요. 사실 배너가 등장했을 때는 이미 이제 전쟁이 아니라 이제 경기장에서만 싸움을 하는 그러한 시대였지만요, 그럴 정도로 모든 사람에게는 그것이 트라우마처럼 되어 있었습니다. 자, 전차부대라는 거 생각해 볼까요? 우린 보병인데 빠르게 달려오면서 저를 죽이러 오는 사람이 있어요. 방울을 막 울리면서. 그러면은 그걸 들은 사람들은 PTSD가 안 올 수가 없을 정도의 공포심이 있었겠죠. 그와 같은 그 공포와 누적된 기억들이 바로 아틀란티스라고 하는 가장 이상적이며 강력했었던 국가로 남아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의 특정한 국가라기보다는 그러한 고대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다양한 기억들, 특히 그 안에서도 가장 훌륭하고 무서웠었던 발명품인 바퀴를 가지고 사용했었던 전차 부대에 대한 기억들이 아틀란티스에 반영이 되었을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잃어버린 문명, 잃어버린 도시를 찾는다, 그러한 이야기는요 인디애나 존스가 활동했었던 2차 대전 전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사실 그게 잃어버린 나라, 예컨대 엘도라도, 황금의 나라, 아니면 그 일본을 있는 지팡구에서 발에 황금이 차인다, 그런 식의 그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그러한 이야기는 유럽이 신대륙을 발견할 때 등장했었던 이야기입니다.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미지의 땅을 간단 말이죠. 그 미지의 땅을 가는 강력한 동기부여가 필요했었고, 그럴 때 이제 그러한 잃어버린 문명, 도시, 이런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들을 하는데요. 아틀란티스나 그 잃어버린 고대 문명의 공통점이 무엇이냐? 우리가 지금은 되게 못 살지만 과거에는 정말 찬란하고 잘 살았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유토피아라는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왜 유토피아라는 책에서 아틀란티스가 나왔냐? 우리의 과거는 찬란했을 것이야. 그래서 어딘가에 숨겨진 고대 문명에는 우리가 지금 해결할 수 없는 많은 문제, 그러한 많은 보물들이 있을 것이야 라고 하는 기대를 이제 품고 살아왔었던 시절이 있습니다. 사실 지금은 이제 보물 찾기 시기의 어떤 시대는 이미 지나갔고요. 인간이 지금 지구상에서 잘 모르는 지역이나 시대는 이제 거의 뭐 남아있진 않죠. 물론 그래도 계속 발굴이 되고 있고 하죠. 문제는 이겁니다. 고고학의 목적은요, 그러한 보물 찾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는 목적이 뭐냐고요? TV 프로 보면은요, 왜 이렇게 골동품 갖다 놓고 막 그 돈 매기는 그러한 프로가 있습니다. 아니면 무슨 전당포에 가서 막 돈 매기는 게 있는데요. 고고학은 절대로 그러한 보물이나 값을 매기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매기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고고학자가 아닌 것이죠. 왜냐면 저희는 보물이 아니라 보물을 만든 사람들, 나와 똑같은 인간에 대한 그러한 그 인간성에 대한 탐구로 고고학을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물론 각자의 꿈은 있어요. 저도 그렇고요. 하다못해 우리나라에서 가장 이제 밝히고 싶은 게 뭐가 있을까? 예컨대 이순신 장군의 거북선, 아직도 우리 못 찾았거든요. 다들 궁금해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사실 뭐 전 세계에 많은 이야기가 있죠. 근데 첫 번째로 과연 그 이야기가 실존했었던 것이냐, 아니면은 실존했던 것에 약간의 살이 붙여져서 남은 이야기냐, 뭐 이런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물론 실제로 완벽하게 사라져버린 사람들도 꽤 있어요. 아마 역사책을 보시면은요, 이름만 남겨놓고 사라져버린 도시나 그러한 민족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한두 개가 아니다. 근데 저희의 목적은 그 한두 개의 그 잃어버린 민족에서 무슨 뭐 거대한 금괴를 찾고 그러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수많은 인터넷이나 기사들, 역시나 너무나 많은 고고학 애호가들은 그러한 찬란한 과거를 꿈꿉니다. 우리의 과거를 무언가 찬란하고 지금 우리가 갖고 있지 않은 것을 가졌을 것이다. 더 우리보다 우월했었고 모르는 기술이 있었을 것이야. 즉 사실 우리한테는 과거를 찬란하고 무언가 우리가 지금 잃어버린 것을 갖고 있는 그러한 이상향으로 보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고고학은 그 둘 다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와 같은 인간을 찾는 모습이고요. 보물이 없다고, 황금이 없다고 우리가 발굴한 유적지가 중요하지 않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이 남긴 모든 것은요, 다 똑같이 보물이고 똑같은 아주 중요한 유적지입니다. 최근에는요, 저희가 고고학이 하는 주요한 분야가요, 그런 인디애나 존스식의 잃어버린 그러한 문명을 찾는 것도 있습니다만은 대부분의 고고학자들은요, 지금 현대 문명으로 파괴되고 있는, 파괴될 위험에 있는 유물들을 보존하고 그것들을 구제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예컨대 우리 서울시 근처라든지 아마 주변에 새로운 공사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새로운 건물을 짓고 길을 낼 때는 반드시 거기에 유적지들이 파괴가 됩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호해야 되겠죠. 그러한 것을 하는 것만 해도 지금 일손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심지어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요, 자연적인 또는 인위적인 피해를 받아서 없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수하고 지켜내는 것이 가장 고고학자의 첫 번째 임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지구온난화가 있지 않습니까? 대홍수가 일어나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유적지들이 순식간에 휩쓸려서 무너질 수가 있어요. 즉 파괴될 위험에 있는 유적들을 빨리 발굴해서 유물들을 가지고 나오고 아니면 보수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가장 1차적인 시급한 의무이고요. 두 번째는요, 한마디로 고고학 유물은요, 의사 선생님들의 수술에 비유할 수 있어요. 수술 자국이 최소한으로 나고 최소한으로 끄집어내는 분들이 제일 좋은 의사분들 아니겠습니까? 맹장 수술한다고 이만큼 찢고 이러시면 안 되겠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고고학도 최소한의 유적지를 파괴하는 것이 좋은 고고학자입니다. 즉 파지 않는 고고학자가 제일 좋은 것이죠. 한번 판 유적지는 절대로 되돌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지금 박물관이나 어디 가면 유적지에서 나온 유물들 보지 않습니까? 유물이 박물관의 전시장에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이미 그 유적지는 없다입니다. 다 파괴되고 없는 겁니다. 유적지를 계속 땅속에서 최대한 오랜 기간 보존하면서 최소한의 유적지만 발굴을 해서 유물을 꺼낸다, 이가 되겠습니다.